이제 우리가 새로운 단원을 공부하게 될 거야. 바로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직각삼각형과 관련된 도형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러한 삼각형을 먼저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요렇게 삼각형 그렸지? 그지? 요 각도를 A, 요 각도를 B, 요 각도를 C라고 하고, 요 길이를 스몰 a, 요 길이를 스몰 b, 요 길이를 스몰 c라고 할게요. 직각삼각형을 본 순간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 피타고라스를 떠올릴 수 있지. 그래서 첫 번째 피타고라스를 생각할 수 있겠네. 피타고라스 공식은 알고 있죠, 그쵸?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의 제곱입니다 라고 알고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이거하고 관련된 피타고라스 숫자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요걸 한번 복습을 해보자.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타고라스 숫자가 3, 4, 5가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죠? 3, 4, 5 요 비율 우리가 알고 있지? 그치? 선생님 6, 8, 10도 있는데요. 근데요 6, 8, 10은 태생이 3 곱하기 2, 4 곱하기 2, 5 곱하기 2. 그래서 3, 4, 5 비율이 똑같은 숫자를 곱해갖고 나온. 그쵸? 그래서 얘는 6, 8, 10은 태생이 3, 4, 5라서 그냥 적지 않으려고 그래.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비율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5, 12, 13 이렇게 있죠. 그죠? 선생님 9, 12, 15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3 곱하기 3, 4 곱하기 3, 5 곱하기 3이라서 태생이 3, 4, 5예요. 아, 그럼 나 알았어. 그러면 그것만 내가 외워놓고 있으면은 웬만한 그 피타고라스의 숫자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3, 4, 5로 외우지 말고요. 3K, 4K, 5K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숫자도 피타고라스의 숫자가 될 거예요. 3루트 2, 4루트 2, 5루트 2도 말이지. 똑같이 루트 2 곱했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피타고라스의 숫자지, 그치? 오케이? 요렇게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외우도록 하자, 이 말이지. 8, 15, 17도 있어요. 그래서 8K, 15K, 17K 이렇게도 우리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숫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개 비율, 뭐 더 있어,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특수각 직각삼각형. 특수각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2개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약간 리얼리티하게. 요런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삼각형이 있잖아. 그치? 어디서 많이 보는 삼각형? 그치? 각도 표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60도, 여기는 30도, 여기가 45도, 여기 45도. 요렇게 생긴 특수각 직각삼각형을 본 적이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 길이의 비를 외워야 됩니다.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30도의 대변 1, 60도의 대변은 루트 3, 90도의 대변은 2. 그래서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거고요. 45도, 45도는 양 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둘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얘하고 얘하고의 길이의 비율은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지. 그치? 오케이. 요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용어를 나는 이렇게 얘기해서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용어보다 사실상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 여기도 직각이 있고, 여기도 이런 직각. 응? 편의상 요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요 길이를 B라고 하고요. 요 길이를 C, 요 길이를 E, D죠. 다음에 알파벳은 D지, 그치? 영어 공부 좀 해야지, 그치? 오케이. D. 그 다음에 요 전체 길이를 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높이를 H라고 두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는 알아. 뭘 알아? 얘를 알아. 얘 각이 동그라미 각도고 얘 각도가 X각도라고 둘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각도와 X각도는 90도가 되겠지? 그치? 두 개를 더하면 90도가 되겠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90도인데 여기 각도가 X각도야.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동그라미 각도가 될 거고, 이 직각삼각형 또한 직각이니까 얘랑 더하면 90도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도 X각도가 되겠네. 따라서 요거랑 닮음이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4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4가지 성질을 한번 공부해보자. 첫 번째,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 다시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 A의 제곱은 C 곱하기 2가 된다고요. 오케이? 우리 요건 알고 있어야겠지. 그치? 그럼 반대 방향도 괜찮죠? 반대 방향도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 다시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 B 제곱은 B 곱하기 2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 오케이? 다시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 h의 제곱은 c 곱하기 b가 되는 거.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가 흔히들 알고 있는 네 번째 흔히 알고 있는 뭐다? 소공식이죠. 소공식. 그쵸. 이게 넓이가 같다라는 그거를 적용해갖고 나온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 넓이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죠? 얘를 밑변으로 둔다면 얘가 높이가 되니까, 그치? 근데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삼각형은 얘가 밑변으로 뒀을 때 얘가 높이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은 삼각형 갖다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같겠죠. 그쵸? 넓이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 곱하기 얘의 2분의 1은 얘 곱하기 얘의 2분의 1과 같기 때문에 그냥 A, B는 2 곱하기 H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을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 그리고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네 번째 삼각 B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중학교 때 우리가 삼각 B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 이때 등장하는 삼각 B 뭐가 세 가지 뭐가 있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다가.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저 모양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B에 대해서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오케이? 자, 첫 번째 사인 B는 얼마야? 요거 알죠? 이거. 그 필기체 S. 그렇지. 그래. 뭐라고? 그래서 사인은 이렇게 읽기로 약속을 했어요. 사인 B 값 구하고 싶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C분의 B가 되겠죠. C분의 B. 우리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오케이? 자, 코사인 B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지? 좀 밑에 그래. 자, 2번 코사인 B야. 코사인 B는 뭐다? 알파벳 C를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읽기로 약속했죠. 그래서 C분의 A가 되겠죠. 그죠? C분의 A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젠트 B도 우리는 알고 있죠. 탄젠트 그 필기체 그치? 그래서 이거지. 그래서 요렇게 읽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탄젠트 B는 A분의 B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된 게 뭐냐면 요걸 또 배운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거에서 사인 B랑 똑같은 애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고. 사인 B랑 똑같은 애가 뭐야? 라고 물어봐. 사인 B는 얘분의 얘인데 이게 직각이 아닌 얘하고 다른 각의 요 각 A의 입장에서는 코사인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인 B는 코사인 A랑 똑같다 라고 우리도 공부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반대로 뭐야 또 코사인 B는 어떨까? 코사인 B는 이것분의 이건데 이게 A각도 입장에서는 사인 값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사인 A랑 똑같아 라고도 공부했었어. 그럼 마지막 뭐 하나 남았지? 탄젠트 B는 또 뭐랑 똑같다고 알려져 있지? 탄젠트는 이것분의 이건데 이놈의 역수는 얘분의 얘예요. 근데 걔가 뭐냐면 A 기준에서는 탄젠트 A예요. 그래서 얘는 있잖아. 어떻게 쓰기를 약속했어? 탄젠트 A분의 1과 똑같다 라고 우리는 표기할 수 있지. 그쵸? 요걸 공부했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특수각, 직각, 삼각형 배웠는데 삼각비를 배웠네. 그치? 그래서 요놈과 요놈 합친 거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뭘 배웠냐면은 특수각, 삼각비를 배웠어. 특수각, 삼각비에 대해서 우리는 외워야 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특수각이 뭐가 있어? 뭐가 있었지? 기본적인 거 0도가 있었죠. 0도. 그 다음에 30도, 45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뭐가 있지? 90도. 그치? 이렇게 있었고 요 각 5개의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우리가 공부하기로 했지. 그치? 공부했었죠. 그쵸? 오케이. 잘 보자. 요 각도 이름을 요렇게 문자로 표기를 해볼게요. 새로 나온 문자인데 요게 어떤 문자냐면 세타라는 문자인데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되니까 미리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이 각도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일 때 각각의 각도에 대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겠지. 그리고 암기하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표로 정리 좀 해볼게. 제가 지렸죠?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 나와야 되고 코사인 들어가야 되고 탄젠트도 들어가야겠지. 탄젠트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지렸죠? 오지죠? 미쳤죠? 정확하죠? 이쁘죠? 그쵸?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사인 세타. 그치? 색깔 좀 다르게 할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각각을 채워넣어 봅시다. 우리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그치? 사인 30도를 배웠어요. 사인 30도는 알다시피 이놈의 사인이니까 예분의 예가 돼.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사인 45도는 예분의 예죠. 루트 2분의 1입니다. 루트 2분의 1. 근데 이게 2분의 루트 2라고도 외웠었지, 그치? 오케이. 60도는 예분의 예죠. 그쵸?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코사인 30도는 어때? 코사인 30도는 예분의 예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2분의 루트 3. 얘는 루트 2분의 1. 그지? 얘가 2분의 1. 우리 막 했던 거잖아. 그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어씨, 이렇게. 더 이쁘게. 이렇게. 괜찮죠? 어씨, 이거 어떻게 돼? 오케이. 자, 탄젠트는. 자, 탄젠트 30도는 요거에 대한 탄젠트니까 예분의 예죠. 루트 3분의 1입니다. 루트 3분의 1. 그다음 탄젠트 45도는 예분의 예니까 1이죠. 1분의 1. 그래서 1이라고 쓸게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죠. 1분의 루트 3.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자라고 했었잖아. 그치? 고등학교 때는 이게 왜 그러는지 설명이 돼요. 근데 중학교 때는 우리가 사인 0도는 그냥 0이라고 하자고 약속했지. 코사인 0은 1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탄젠트 0도는 0이라고 쓰기로 그냥 약속을 했죠. 그죠? 사인 90도는 1이라고 쓰기로 약속했고요. 코사인 90도는 0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탄젠트 90도는 값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내용을 진행하셔야 돼. 알겠죠? 지금부터 이제 고등학교 진도를 나가볼게. 각이라는 게 있어. 각. 이 각 있잖아.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예, 그냥 얘나 해. 그죠? 선생님 이런 각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눈에 보이는 각이 두 개가 있지, 그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왜 그 540도 회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540도가 눈에 보이는 각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 한 바퀴를 돌고 더 돌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는 각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각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왜 있잖아. 마이너스 480도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각도를 표기하기 위해서 수학하는 학자들 약속을 했어. 각이라는 건 말이야. 처음에 시작 지점이 존재한대. 그래서 각의 시작을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오케이? 각의 시작은 뭘로 정의를 했냐면 X축 양의 방향. X축 양의 방향 X축 양의 방향 지점을 각의 시작 지점으로 정의를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각의 방향을 또 정의를 내렸어. 각의 방향. 뭐냐면, X축 양의 방향을 각의 시작점으로 뒀대. 그러면 여기에서 이룰 수 있는 각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올라가는 각이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각이 있잖아. 그치? 각의 방향이 존재한다. 이거야. 그래서 각의 방향은 약속했어.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요 각의 X축 양의 방향, 각의 시작 지점에서 화살표를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올리면은 그게 정방향이 되는 거고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고, 그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방향이 된대. 오케이? 자, 요겁니다. 이 X축 양의 방향, 각의 시작 지점이 되는 요 지점을 우리는 10초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각도를 얘를 기점으로 해갖고 막 재게 될 텐데, 그때 요 막대기 있잖아. 이 막대기 되게 많이 움직이지. 그치? 근데 얘도 화살표야. 근데 움직이는 화살표지. 그래서 움직이는 화살표라 그래갖고 동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내가 화살표를 만들어 놓고 요거를 앞으로 동경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10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쵸? 화살표도 표시를 해줬어. 왜냐면은 이거 어디로 가? 양의 방향으로 표시를 했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 각도는 순전히 이 각도일까? 아니요. 한 바퀴를 돌고 더 갈 수도 있고요. 두 바퀴를 돌고 더 갈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마이너스로 반대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두 바퀴를 반대로 돌아간 다음에 위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몇 바퀴를 돈지 모르겠다고. 오케이? 우리는 이러한 일반각을 앞으로 다루겠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러한 일반각을 표현을 할 건데, 이러한 일반각을 표현하기 전에 필요한 각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동안 여태까지 배웠던 눈에 보이는 각도, 눈에 보이는 각도를 우리는 뭐 용어는 없는데 나는 그냥 기본각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각도. 그래서 우리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합시다. 얘가 무슨 각이냐면 나는 기본각이라고 하거든. 기본각이야. 제가 기본각을 여기다 정리하자. 얘 있지? 요거 있잖아. 기본각이라고 해요. 기본각. 기본각은 말했다시피 뭐라고? 눈에 보이는 각을 앞으로 기본각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각을 앞으로 우리는 기본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본각은 기본적으로 어떨까? 이 기본각은 기본적으로 어떨까? 몇 도와 몇 도 사이? 알파도라고 내가 표시를 했어. 이 알파도는 기본적으로 0도보다는 클 텐데 360도보다는 작게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일반각 조금 여기다 써볼게. 자, 그랬을 때 이 일반각을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야, 결국에는 이 일반각이라는 애 있잖아. 알파도만큼 더한 거야. 그치? 그런데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그걸 일반화를 시켜줄 거야? 잘 봐. 아, 한 바퀴 돌 때 몇 바퀴? 몇 도? 360도. 한 바퀴를 돌면 360도지.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한 바퀴 돌았으면 여기다 곱하기 1 하면 되고, 두 바퀴를 돌았으면 곱하기 1을 하면 되고, 마이너스 5바퀴를 돌았으면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바퀴수, 편의상 n이라고 줄게요. 그런 다음에 더하기 기본각도 알파도를 더하면 그게 곧 일반각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다시, 지금 우리는 이 일반각을 외워야 돼요. 이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기본각.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기본각.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기본각. 오케이? 이때 기본각은 아까 뭐랑 똑같다고 그랬지? 몇 바퀴를 돌았어? 한 바퀴를 돌았으면 1 곱하고, 5바퀴 돌았으면 5를 곱하고, 마이너스 3바퀴 돌았으면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얘가 뭐냐면 바퀴수예요. 숫자들이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일반각은 진짜 앞으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모든 각은 이제부터 일반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는 양의 방향각,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는 각을 이제 음의 방향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돌려버리면 이런 게 생겨. 여기가 일단 시초선이면 내가 만약에 이만큼 올라갔으면은 이 각도는 동경의 위치가 지금 일사분면에 있지. 이 각도를 우리는 일사분면각이라고 해요. 만약에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가갖고 동경이 지금 여기에 있어. 그러면 그래서 생긴 요 각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2사분면 각도라고 한다고. 이런 각도를 3사분면 각도라고 하고 4사분면 각도로 하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일반각을 우리가 배워놓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각은 사분면각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분면각을 공부를 해볼게. 사분면각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 X축, Y축이 일단 좀 필요하겠죠? 그쵸? 야, 이렇게 놨을 때 1사분면은 대체 어떤 각이야? 1사분면각은 그냥 동경이 1사분면 쪽에 있을 때 이루는 각을 1사분면각이라고 한대. 2사분면각은 동경이 그냥 2사분면 쪽에 있겠지. 그치? 그랬을 때 이렇게 각도가 2사분면각이래. 3사분면각은 동경이 3사분면에 있을 때고 4사분면각은 동경이 4사분면 쪽에 있을 때 이루어진 각도가 4사분면각이 되겠지. 그치? 그럼 봐. 1사분면 각도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1사분면각은 편의상 내가 일단 1사분면 각도를 이렇게 세타라고 둘게. 그리고 이때 이 세타를 범위를 설정을 한다면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타라는 애는 0도보다는 클 거고 90도보다는 작겠네 라고 하다가 이제부터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 세타라는 각도는 일반각이기 때문에 1사분면의 범위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잘 봐. 이 0도, 맞아. 기본각으로는 0도보다는 커야 돼. 근데 몇 바퀴를 돌고 명도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아도 1사분면, 야, 2바퀴 돌았어. 2바퀴 돌았는데 다시 이것보다 커. 그러면은 그것도 1사분면각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1사분면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중요한 거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보다는 클 거예요. 그러면 뭐보다는 작을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작을 거예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보다는 클 거고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작을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2사분면각, 3사분면각, 4사분면각을 다 세팅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계산해보자. 2사분면각은 1세타, 어디 사이? 그냥 기본각으로 얘기해보자. 90도보다는 크겠지. 90도보다는 크겠지. 180도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치? 180도. 여기 180도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2사분면각은 일반각 범위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클 거고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는 아예 작을 거예요. 괜찮죠? 요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빨리 이제부터 스캔. 3사분면각은 어떻게 될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는 커야 돼요. 뭐가? 세타가. 그쵸?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아야겠죠? 그쵸? 여기도 몇 바퀴를 돌고 플러스 180도를 더 가야지 그것보다 커야 3사분면각이 생기지. 270도보다는 작아야겠죠? 그쵸? 마지막 4사분면각 똑같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는 커야 돼. 그치? 그리고 작아야겠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
얘보다는 작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세타는 앞으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겠고요. 사분면각에 대해서 각각의 범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거 갖다가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 말이야. 오케이? 자,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은 중학교 삼각비, 그 다음에 중학교 도형에 대해서 이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일단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각에 대한 내용과 강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 거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자 이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 4분면각은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페이지 98페이지 필수제 1번을 볼게.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라고 했어. 그러면 세타는 내가 범위를 설정할 수 있지. 그치? 어떻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인데 더하기 0도 이제부터 안 쓸 거예요. 알았죠? 1사분면 각이니까 얘는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클 거고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랬을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모두 구하래. 그치? 그러면 나는 3분의 세타의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각각 요 부등식에 3호로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3호로 나눌게요. 자, 양수인 3호로 나눴으니까 부동 방향은 안 바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적어볼게. 3분의 세타는 결과적으로 요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요거랑 나눌게요. 그러면은 120도 곱하기 n보다는 클 거고요. 자, 이제 얘는 이제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눠야겠지?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보다는 작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 다음에 이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이 다음부터는요, 그냥 쉽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바퀴수를 내가 계속 늘려보는 거야. 줄여도 돼요. 마이너스 값 넣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n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놓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자, 한 바퀴도 안 돌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3분의 세타라는 각도는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각도상에서 몇 도와 몇 도 사이일까? 0으로 두면 0도보다는 클 거예요. 그쵸?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0도보다는 작겠지. 눈에 보이죠? 0도보다는 큰데 30도보다는 작겠네. 그쵸? 아, 몇 사분면이지? 알잖아, 이 정도는. 아, 그래서 자, 첫 번째 3분의 세타는 첫 번째 1사분면 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 한 바퀴 돌았으면 어떻게 될까? 자, 한 바퀴를 돌려봅시다.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그때의 3분의 세타는 어디와 어디 사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20도보다는 클 거예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50도가 되지, 그치? 그래서 150도보다는 작겠는데 120도 내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각도, 150도도 내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각도인데 120도와 150도 전부 다 어디 사이야? 2사분면 사이에 있지. 그래서 요거 갖다가 추론할 수 있는 거 3분의 세타는 2사분면 각도 될 수가 있겠네. 이걸 계속 하시는 거야. n에다가 2 넣어볼게요. 그러면 3분의 세타는 어디와 어디 사이? 2 집어넣으면 240도지, 그치? 240도보다는 큰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70도죠. 270도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거 몇 사분면? 3사분면 각이죠? 3사분면 각도 가능성이 있겠네? 그치? n에다가 3을 넣어볼게요. n에다가 3을 넣잖아? 잘 봐. 3을 넣으면 360도 나와요. 근데 나는 이거 지금 몇 사분면 각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 각도로 표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한 바퀴가 딱 돌렸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얘는 뭐랑 똑같냐면 0도랑 똑같네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랑 아예 똑같아져.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세 바퀴 돌았어. 그때 요거랑 범위가 똑같아지니까 여기는 마찬가지야. 요거 세 바퀴 돌잖아. 그러면 360도에다가 더하기 30이 돼. 360도 더하기 30도가 되는데 이거 360도 0도랑 똑같으니까, 그치? 0도랑 똑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0도보다 크고 30도보다 작은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순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할 필요가 없죠. 그쵸? 따라서 3분의 세타가 가질 수 있는 사분면,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3분의 세타를 갖고 있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이 정답이 될 거예요. 한 번 더 해볼 거야. 한 번 더. 1-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세타가 3, 4분면 각일 때 라고 했네요. 그러면 세타는 3, 4분면 180도보다는 크겠네. 그치? 밑에다 쓰자. 세타 180도보다는 크겠네. 그치? 근데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는 클 거예요. 그치? 뭐보단 작을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겠죠. 그죠? 자, 그럼 그랬을 때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2를 해야겠지. 자, 이제부터 빨리 갈게. 빨리. 자, 그러면은 이 2분의 세타는 결국에는 어디와 어디 사이? 자, 요렇게 나누자. 어떻게 돼?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지. 그치? 얘는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나누기 뭐야 이거 약간 135도 느낌. 더러워. 오케이? 자, 그러면은 2분의 세타는 여기하고 여기
이 각보단 크고 이 각보단 작죠, 그쵸? 오케이? 자, 이 다음부터 뭘 하면 돼? n에다가 0부터 집어넣읍시다. 이번에 세타는 90도보다 0 집어넣으면 90도보다는 크겠네요. 그지? 135도보다는 작겠죠. 그지? 몇 사분면 존재하지? 90도보다는 큰데 135도보다는 작아. 2사분면에 존재하죠. 아,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 첫 번째 2사분면이 되겠네. 그 다음에 n에다가 몇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어볼게요. 270도지? 그지? 270도보다는 크고 여기다 180도. 아씨, 270, 315도인가? 180 더하기 135. 315도죠, 그죠? 315도보단 작네. 몇 사분면? 2사분면이 되겠지, 그치? 아니지. 270도보다 큰 거니까 4사분면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2 집어넣을까? n에다 2 집어넣으면 2분의 세타 어디와 어디 사이? 2 집어넣으면 360도 더하기 90도? 맞나? 360도 더하기 90도죠? 야, 끝났다. 한 바퀴 돌았죠, 이미. 그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을 거고요. 얘도요, 얘랑 똑같을 거예요. 360도 의미 없어. 135도보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요게 반복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2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으니까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쓰시면 되겠네.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동경 하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쵸? 그 동경 하나가, 그러니까 10초선이 있고 동경 하나가 있으면 그 동경 하나가 1사분면각, 2사분면각, 3사분면각 범위에 있을 때를 우리가 막 공부를 했었지, 그치? 이번에는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일단 동경이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동경에 관한 관계를 공부를 할 거야. 오케이? 그 이름이 뭐냐면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돼요. 오케이? 일치하는 케이스, 반대되는 케이스,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이렇게 우리가 5개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한 가지 더 정리를 해줄 거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면 더 정리를 해주려고 그래. 알겠죠? 자, 그래서 동경의 위치 관계는 총 6개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중에 일치 관계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일치니까 주인공이 뭐가 필요해? 동경 2개가 필요하겠죠. 그쵸? 동경 2개를 일단 적어보자. 일단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X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항상 동경을 되게 심플하게, 자, 갖고 와. 자, 색깔펜 갖고 와. 자, 첫 번째 동경이 요 동경을 놓을게요. 요 동경과 이루는 각도를 알파 각도라고 할게. 긴 동경, 그 다음에 짧은 동경. 근데 이 동경이 똑같아. 요 각도 일단은 베타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동경의 위치 관계는 과연 어떨 것인가? 이 두 동경을 빼면 항상 정확한 바퀴수가 남아요. 그쵸? 뭔 말이냐면 잘 봐. 이 알파라는 각도 사실상 한 바퀴를 돌고 알파인지 두 바퀴를 돌고 알파인지는 몰라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야. 몇 바퀴를 돌았는지, 혹은 2바퀴로 돌았는지 2바퀴로 돌았는지도 몰라요. 그래놓고 B로 왔다라는 거야. 그럼 이 관계는 대체 어떤 관계야? 두 동경을 더해갖고는 알 수가 없고요. 두 동경을 뺄 거야. 두 동경을 뺄 거야. 얘도 일반각이고 얘도 일반각이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서로. 그런데 각각은 내가 모르겠지만은 이 두 동경을 빼잖아? 항상 정확하게 바퀴수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숙지를 하셔야 돼. 일치하는 경우,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는 그 동경과 10초선이 이루는 그 일반각을 서로 뺍니다. 그랬을 때 항상 정확하게 바퀴수로 떨어져요. 360도 곱하기 n이 될 겁니다. 우리는 얘를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해돼? 일치하는 경우는 두 동경을 뺍니다. 빼면 정확한 바퀴수로 떨어지더라. 360도 곱하기 n의 관계가 무조건 나오더라. 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반대되는 케이스 한번 공부해볼까? 반대되는 케이스. 그러면 반대되는 케이스를 한번 그림을 그려야겠지. 자, 해봐. 반대를 그려야 되니까. 반대를 그려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자, 긴 동경. 약간 이런 느낌. 요 각도 알파. 그죠? 반대돼야 되니까 짧은 동경은 그냥 여기쯤 있어야 돼요. 요렇게 이루어지는 각도를 우리는 베타라고 할 거야. 요렇게 이루어진 각도를 우리는 베타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 관계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두 동경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두 동경을 더해갖고는 뭐 도저히 떼주기도 몰라요. 근데 이 동경하고 이 동경을 빼잖아요. 그러면 항상 반바퀴가 남아요. 아니 일반각으로, 그러니까 기본각으로도 생각해보자. 얘가 베타 각도고 얘가 알파 각도인데 이 각도에서 이 각도를 빼면은요 요 각도밖에 안 남지. 근데 이 각도가 180도야. 반바퀴밖에 안 남는다는 거잖아. 몇 바퀴를 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반바퀴가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반대라고 나오면 두 동경 뺍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 하면은 몇 바퀴를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반바퀴가 남아요. 요게 진짜 중요한 거야. 두 동경을 빼면은 몇 바퀴를 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반바퀴가 남는다. 요걸 우리가 숙지를 하셔야 돼. 알겠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세 번째,
세 번째 위치 관계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 x축 대칭이면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야?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지 않아요?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이면 긴 동경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긴 동경, 여기 알파. 그럼 짧은 동경은 얘하고 x축 대칭 관계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평이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각도를 우리는 베타 각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는 나는 알아. 얘 각도랑 똑같잖아. 그러면 이 각도를 빼갖고는 모를 것 같고 이 각도를 더하면 여기 있는 남는 각이 여기를 채워주게 되니까 항상 바퀴수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두 동경을 더하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동경을 더하잖아요.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을 더하잖아. 그러면 항상 360도 곱하기 n 정확한 바퀴수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숙지를 하셔야 돼.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 x축 대칭에 대해서 공부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y축 대칭도 한번 해볼까? 네 번째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은 또 그림 그려야겠지, 같이. y축 대칭 그림 그려야지. 어떻게? 잘 이쁘게.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한번 해보게요. 이렇게 그림 이쁘죠? 집이죠? 그죠? 긴 동경 약간 요런 느낌. 긴 동경 약간 요런 느낌. 요 각도 알파라고 할게요. 짧은 동경 얘를 이렇게 하는데 요런 느낌. 그러면 평행상 요 각도를 내가 베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는 알아요. y축 대칭 관계선.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각도가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같아요. 그러면 두 동경을 더하면 항상 반바퀴로 떨어지네. 그쵸?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라고? 두 동경을 더하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몇 바퀴가 남나? 반 바퀴가 남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두 동경이 만약에 y축 대칭이야. 그러면은 몇 바퀴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두 동경을 더하면 몇 바퀴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몇 바퀴가 남아? 이 반 바퀴가 남는다 이거야. 그래서 요걸 우리가 숙지를 하셔야 돼. 자, 지금까지 한번 보니까 어때? 이게 그냥 각각의 케이스를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림을 살짝 그려가면서 이해만 하시면 된다 이거. 오케이? 다섯 번째 뭐가 있어? 뭐가 있냐면 y는 x 대칭이 있어요. y는 x 대칭. 한번 그림 그려봐야겠지. y는 x 대칭은 자, y는 x 대칭에 필요한 친구. 어떤 친구? y는 x 대칭에 필요한 친구. 뭐가 필요하다? y는 x가 필요하지. 그지? 왜 대칭해야 되니까. 자, 긴 동경을 내가 요렇게 볼게요. 그럼 요렇게 이루어진 각도를 알파라고 줄게. 그러면 짧은 동경은 얘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약간 이런 각이 나오지 않을까요? 요런 각. 그죠? 편의상 내가 이렇게 이루어진 각도를 베타 각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알아. 이게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얘가 대칭 관계니까 얘 각도랑 같아. 즉 베타 각도랑 알파 각도랑 더하면 베타 각도에서 알파를 딱 더하는 순간 몇 도로 떨어져? 90도로 떨어져.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90도로 떨어져. 그래서 잘 봐. 두 각도를 더하니까 몇 바퀴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몇 도 떨어져? 90도로 떨어져. 그래서 이거 숙지를 하셔야 돼. 자,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야. 그러면은 두 동경을 더하잖아요.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항상 90도가 남는다.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 책에는 여기까지 나왔는데 한 개만 더 소개시켜줄게.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마지막 여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 관계를 공부를 해볼 거야. y는 마이너스 x 대칭 관계.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니까 약간 y는 마이너스 x 그려야겠지. 그럼 그림 그려볼게.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지? 떨리네. 자, 이렇게 우리의 친구 y는 마이너스 x가 필요하죠. 그죠? 긴 동경을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짧은 동경은 약간 이런 느낌 나야 되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지렸죠? 그죠? 요렇게 생긴 각도를 베타 각도라고 더 볼게요. 그러면 난 알아. 이게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니까 요거 안 써봤다. 이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죠? 그죠? 그러면 이 각도랑 똑같을 거야. 그래서 두 각도를 더하잖아요. 요 각도에서 얘 각도를 더하잖아. 그러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더하지. 두 각도 더하잖아. 항상 몇 도로 떨어져? 270도로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두 각도를 더하잖아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270도가 떨어져.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 조금 그려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 관계, 두 동경 위치 관계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 그래야 내신에서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정리할게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크게 첫 번째 일치 관계가 있고 반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x축 대칭 관계가 있고 y축 대칭 관계가 있어. y는 x 대칭 관계도 있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일치하는 경우는 두 동경을 뺐더니 항상 360도 곱하기 바퀴수 이런 식으로 항상 남는다 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 같은 경우는 두 동경을 뺐더니 항상 반바퀴가 남아.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관계가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x축 대칭은 두 동경을 더했더니 항상 360도 정확한 바퀴수가 나온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y축 대칭 관계는요, 항상 180도가 남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 오케이? y는 x 대칭인 경우에는 두 동경을 더했더니 항상 90도가 남아요. 그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 두 동경을 더하면 y는 무조건 270도 차이가 나더라. 오케이? 눈치챘어? 나는 눈치챘는데. 잘 봐.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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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 대칭부터 할게요. 대칭의 관계는 두 동경을 더한 거 생각하면 됩니다. 대칭의 관계는 두 동경을 더한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일치와 반대 케이스는 일치, 반대 케이스. 항상 두 동경의 차이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칭의 관계는 두 동경의 합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치와 반대 케이스는 두 동경의 차이를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 베타가 안 예뻐. 베타 안 예뻐. 안 예쁘니까 더 이쁘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에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야. 한번 봅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페이지 99페이지. 필수예제 2번을 볼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세타가 있고요. 7세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대. 일치. 그랬을 때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세타는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고 했네요. 그러면 시작할게. 이거랑 일치한대. 얘죠. 하나가 세타면 다른 하나는 7세타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나 뭐 해야 돼? 일치 관계니까 두 동경을 빼면 되지. 뺄 때 또 여기서 이거 빼갖고 마이너스 6세타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해결 방법 7세타에서 세타 빼세요. 6세타죠? 근데 그 6세타가 항상 뭐라고? 360도 곱하기 n으로 떨어진다. 이때 n은 정수가 되겠네요. 맞다. 이때 n들 이때 n들 있지. 순서를 바꿔서 이때 n 굳이 적지는 않을게. 정수예요. 바퀴수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360도 곱하기 n이야. 뭐? 두 동경을 뺀다면. 그때 뺀 게 6세타지. 근데 나는 세타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뭐 해야 돼? 6으로 나눠야 돼. 그래야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세타의 일반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6으로 나누면 세타 각도가 네. 요거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30도 곱하기 n이네. 괜찮? 아니지. 60도 곱하기 n이지. 멍청아. 360을 6으로 나누면 30이냐고. 멍청아. 60도 곱하기 n이죠. 그쵸? 자, 세타의 각도는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때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죠. 자, 세타 각도가 나왔어. 이제부터 n에다가 1 넣어볼게요. 아니지. 0 넣으면 안 되지. 그치? 오케이. n에다가 1 넣어볼게. 1 넣으면은 몇 도야? 세타 몇 도? 60도 되겠죠. 0도보단 크고 180도보단 작은 범위 안에 들어있는 각도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각도가 될 거예요. n에다가 2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세타 120도죠. 그죠?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니까 내가 원하는 각도가 될 거예요. n에다가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은 세타 바로 360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아니게 되게 3을 넣으면은 멍청한 360도가 아니라 180도지. 그치? 180도보다 작아야 되는데 딱 180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아닐 거고요. 4를 넣는 순간에 180도가 넘어가죠. 그쵸?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의 각도는 60도와 120도가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한 문제를 더 풀어줄게. 2-3번이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8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 대칭일 때라고 했네. Y축 대칭. Y축 대칭일 때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 세타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네요. Y축 대칭. 대칭이니까 두 각도를 더해야겠죠. 그러면 두 각도를 더해볼게. 세타 더하기 8세타. 몇 세타? 9세타가 되는데 얘가 360도 곱하기 n 항상 180도 반바퀴 남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쵸? 그래서 180도 될 거야. 나는 뭘로 나눠야 돼? 9로 나눠야겠지. 왜? 세타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9로 나눌게요. 9로 나눌게요.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그치? 그럼 결국은 세타는 몇 도가 될까? 이렇게 나누면 이거 40도 곱하기 n이죠. 그쵸? 오케이. 40도 곱하기 n. 40도 곱하기 n 더하기 요것도 나누면 20도가 되겠지. 그치? 자, 이제 이 세타를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을 했으니 나올 수 있는 각도를 내가 n에다가 정수를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 n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세타 몇 도야? 세타 20도 되겠죠. 0도보단 크고 90도보단 작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각도 맞네요. 그쵸? n에다가 1 집어넣을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40도 더하기 20도니까 그때 세타는 60도가 되겠네요. 괜찮죠? 내가 원하는 각도죠? 0도와 90도 사이니까 n에다가 2를 넣는 순간 80도 더하기 20도? 그러니까 세타 100도네. 그지? 이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안 나오네요. 그죠? 따라서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20도하고 60도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괜찮? 연습 문제를 한 문제를 더 풀어줄 거야. 페이지 114페이지. 연습 문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오케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8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세타하고 8세타. 얘가 y는 x대칭이래. y는 x대칭이야. 대칭이야. 두 동경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 이거하고 대칭이라고? 그러면은 세타 더하기 8세타 9세타가 되겠지? 얘가 360도 곱하기 n. y는 x대칭은 두 동경을 더하면 항상 90도가 남는다고 했지?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90도가 남는다.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아, 합을 구하래. 다 더하네. 근데 그때 세타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고 했네요.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9로 나눠야겠네요. 그죠? 9로 나눠야겠네요. 그러면 9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세타는 뭐야 이거? 40도 곱하기 n이죠. 40도 곱하기 n 더하기 10도가 될 거야.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세타에 대한 일반각. 그죠?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세타를 구합시다. n에다가 0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때 세타는 10도가 되죠. 내가 원하는 각도예요. 괜찮? 두 번째, n에다가 1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세타는 50도가 돼갖고 내가 원하는 각도네요. 그죠? n에다가 2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때 세타는 2 집어넣으면 80도 더하기 90도. 90도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부터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아니게 되겠네. 그치?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각도는 10도하고 50도가 답이니까 두 개의 각도를 더하면 60도가 최종 정답이 되겠네. 그죠? 2번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